밤의 정적은 유난히 길었다. 방 안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정수는 책상 앞에서 손끝을 맞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조용한 긴장은 무언의 기도였다. 정수는 다시 한번 지난 몇 주간의 불안을 되짚었다. 은호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 고성희의 문자를 받을 때마다 눈치 보던 얼굴. 그녀는 그 모든 징후를 무시하려 했으나 문 앞에 선 은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정순의 눈동자에 비친 은호의 그림자는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숙명을 짊어진 듯 비장했다. 그녀는 속으로 수천 번 가지 마라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할 수 없다는 괴로운 모정 같은 것 때문이었다. 그 사이 은호는 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다. 묶이는 끈보다 더 꽉 조여오는 것은 마음이었다. 신발끈의 매듭이 단단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잠깐만 보자. 고성희의 문장은 짧았지만 그 한 줄은 그녀가 지나온 세월 전체를, 그리고 자신이 겨우 붙잡았던 행복의 조각들을 산산히 흔들었다. 미안함도 용서도 아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명령의 언어였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은호는 손등 위로 스며드는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자신이 다시 그 세계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지금의 평화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 있었다. 그 예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고성이라는 존재가 부여하는 숙명에 대한 직관이었다. 정순의 발자국 소리가 멀리서 다가왔다. 정순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못하고 그저 옷자락이 스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에서 멈춰섰다. 서로의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여자의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나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다른 하나는 잔혹한 숙명을 끝내기 위해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정수는 그 둔탁한 소리를 오래 들었다. 마치 자신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이제 그 애가 돌아오지 않겠구나. 하지만 스스로 닫은 문이라면 괜찮아.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췄다. 차 안은 정교하게 세팅된 냄새로 가득했다. 은은한 고급 가죽 향과 희미한 라벤더 향이 섞여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공간임을 알렸다. 차창 너머의 도시 불빛은 흐릿했고 은호의 눈동자엔 미세한 공포가 떠 있었다. 그 공포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조종당하는 감각에서 비롯되었다. 고성희는 여전히 완벽했다. 그녀의 눈빛, 손짓, 목소리의 톤까지 모든 것이 상대방의 죄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결과물이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로 그녀는 인간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냉정한 전문가처럼 행동했다. 은호는 그 눈빛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피를 담보로 한 잔혹한 계약이다. 가슴속에서 천천히 굳어가는 생각이었다. 과거 그녀가 기억해온 어머니의 이미지는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냉정한 계약의 그림자였다. 차 안의 온도는 일정했지만 은호의 숨의 리듬은 점점 거칠어졌다. 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우진의 상태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호소했지만 그 연민 아래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무자비한 통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다. 고성희는 피를 언급하지 않아도 모성이라는 이름의 족쇄로 은호를 협박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는 이미 알아차렸다. 이 만남의 끝은 화해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 은호는 창문을 내려 빗방울을 머금은 차가운 바람을 들였다. 그 차가운 공기가 목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사람의 숨결보다 더 차가운 것은 바로 사랑을 빌미로 한 지배였다. 그리고 그 지배를 거부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나를 당신의 완벽한 계획 안에 두지 않겠어요.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으나 고성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은호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다. 병원의 기록, 적합한 정서, 수술 동의서. 그 안의 숫자와 도장이 모두 하나의 잔혹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현실은 종이 한 장으로 무너졌다. 이름 대신 기호로 대체된 코드 속에서 인간은 단순한 자원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그 서류들은 은호 자신이 아닌 고성희의 완벽한 의도를 증명하는 설계도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서류를 덮었다. 종이의 차가운 질감이 손끝을 통해 심장으로 전달되는 듯했다. 지역이 보내온 메시지의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확인해. 끝까지. 감정이 아닌 사실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차가운 조언이었지만 그 속엔 묘한 위로가 있었다. 감정 대신 절차로 보호받는 느낌. 사람의 말보다 문서가 더 믿을만하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도장을 쓸어내렸다. 인간이 남기는 기록에는 늘 진심이 섞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심의 부재가 오히려 고성희의 진실이었다. 은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없는 도시는 이상하리만치 정직했다. 거짓은 언제나 화려하고 밝은 곳에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의 끈을 잘라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철회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고성희가 설계한 절차 안에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영란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일정표 안에서만 살았다. 약속된 식사 시간, 정해진 대화, 허락된 미소. 그 완벽함은 안전의 다른 이름이자 숨막히는 통제의 족쇄였다. 그녀는 늘 어머니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을 갈망했다. 그러나 어느 날 휴대폰 속 좌표 세계가 그 경고했던 균형을 무너뜨렸다. 병원, 경찰서, 그리고 외곽 별장.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찍힌 그 동선은 실수가 아닌 치밀한 패턴이었다. 완벽한 사람은 실수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할 패턴을 남긴다. 영란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삼켰다. 의심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엄마의 완벽함은 질서가 아니라 은폐의 기술이었다. 좌표의 선을 따라가면 그 끝엔 반드시 끔찍한 비밀이 있다. 화면 속점이 멈춘 순간 그녀의 심장이 따라 멈췄다.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공허해진다. 그러나 영란은 공허 대신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세상이 가르친 효도는 침묵의 다른 말이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공범이 될 수 없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그 작은 행동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완벽을 부수는 일은 파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찾기 위한 살아남기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단단히 쥐었다. 혼자서는 이 완벽을 깰 수 없어. 그녀는 이 패턴을 증명하고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누군가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녀의 첫 행동은 내부의 조력자 박성재에게 닿는 것이었다. 성재는 집안의 평형추였다. 늘 정제된 말과 태도로 모든 균형을 유지해야 했고 그 역할은 그에게 부여된 의무였다. 그러나 영나가 보낸 짧은 메일 한 통이 그 균형을 영구히 무너뜨렸다. 메일에는 좌표, 기록, 거래. 그녀의 말엔 감정이 없었다. 대신 숨길 수 없는 절망이 있었다. 절망은 거짓보다 솔직했다. 성재는 오랫동안 고성희의 완벽을 존경해왔지만 그 완벽함이 이제는 집안을 올가매는 구속처럼 느껴졌다. 집안의 명예, 재단의 이름,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두려움과 악행을 숨기기 위한 껍질이었다. 영나의 메시지를 다시 읽는 동안 그의 안에서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분노가 아니라 서늘하고 이성적인 결심이었다. 이 진실을 묻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증거를 모으겠다는 생각은 복수가 아니라 이 위태로운 가정을 무너짐으로부터 구하는 생존의 방식이었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진실만이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사진을 뒤집었다. 어떤 진실은 정면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진다. 그는 영라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도울게. 증거부터. 하지만 우리는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거야. 이것은 감정적 동맹이 아닌 진실을 향한 냉정한 공조의 서약이었다. 이 공조는 가족을 향한 죄책감을 안고 시작된 가장 위험한 협력이었다. 정수는 식탁 위 그릇을 치우지 못한 채 자리를 지켰다. 남은 밥은 차갑게 굳었고 젓가락은 가지런했지만 그 정도니 오히려 더 큰 결핍을 드러냈다. 문틈으로 스미는 냉기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식탁의 나무개를 천천히 쓸며 마음을 다잡았다. 기다림은 사랑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형벌이기도 했다. 은호야, 내가 문을 닫고 나갈 때 나는 알았다. 내가 스스로 너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내가 짊어질 짐이 얼마나 무거울지 나는 차마 상상할 수도 없구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제 와서 너를 붙잡는 것은 나의 이기심일 뿐이겠지. 차라리 내가 나를 원망하더라도 그 지독한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나는 이 침묵의 무게를 기꺼이 견딜 것이다. 벽식의 초침은 의미 없이 앞으로만 나아가고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은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다. 정수는 다짐했다. 돌아오기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대신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징표 하나만 허락해달라고. 그 소망이 오늘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이 보호가 아닌 방관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랑이었다. 그녀는 굳은 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숨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속 집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대신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주차장엔 빗물이 얇은 막처럼 깔려있고 차문이 닫히자 밀폐된 공기가 심장박동을 과장해 들려줬다. 은호는 시선을 앞유리에 고정한 채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옆자리의 고성이는 흔들림 없는 자세와 균일한 호흡으로 통제의 서늘함을 풍겼다. 그녀는 설득의 말 대신 은호의 죄책감을 건드리는 단어들만 반복했다. 이미 언어 이전의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었다. 은호는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의 끈을 하나씩 풀어내듯 손가락을 잡았다. 펴며 균형을 찾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에 보호를 가장한 침투, 친미를 닮은 점유가 한꺼번에 뒤로 밀려났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이 굴러떨어지는 순간 오래 끌던 관계의 무게 중심이 미세하게 이동했다. 은호의 시선은 더 이상 고성희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드디어 알았다. 더는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공포보다 먼저 도착했음을. 고성희는 은호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처음으로 눈빛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녀의 완벽한 표정 아래 균열의 조짐이 번지기 시작했다. 고성희는 은호에게 건넬 다음 말을 생각하느라 무의식적으로 운전대 아래 핸들을 손톱으로 긁었다. 그 작은 행동은 그녀의 완벽한 통제력이 은호의 침묵에 의해 시험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침묵이 고성희에게 불리해지는 순간이었다. 은호는 그 작은 긁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비가겐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가 길게 겹쳐지고 영란은 휴대폰 속 좌표를 확대하며 숨을 가다듬었다. 병원 경찰서 별장으로 이어지는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힌 기록은 우연보다 고성희의 치밀한 의도를 말하고 있었다. 성재는 말없이 속도를 낮추고 와이퍼가 남긴 얇은 물결 사이로 균열난 신뢰가 드러났다. 진실은 늘 가까이 있었으나 인정하는 것이 늦었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으면서 같은 그림을 떠올렸다. 감쪽 같은 체면과 매끈한 동선 뒤편의 숨김, 그리고 그 숨김을 가능케 한 침묵의 공범들. 차 안의 고요는 공포가 아니라 결심의 형태로 응축되었다. 오늘 밤 경계선을 넘기로 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였고 그 증거는
더 이상 뒤돌아볼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성재는 내비게이션에 마지막 좌표를 입력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해.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영원히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쥐었다. 이 밤이 끝날 때 그들이 맞서 싸울 진실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결심을 환영했다. 병원 복도는 과도하게 하얗고 과도하게 조용했다. 우진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다. 불규칙한 주사 자국은 기억의 점자처럼 만져지는 결과였고 숨겨온 병은 그의 언어를 서서히 지워왔다. 그는 사람들의 연민을 피하려다 진실과도 멀어졌다. 동정은 옹기를 닮아 있으나 실제로는 규범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려 했지. 그것이 전부다. 그 과정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외면했다. 병보다 무서운 것은 나를 속이는 버릇이었고 이제 그 버릇을 끊을 시간이 왔다. 내가 살고자 했던 욕망이 누군가를 죄책감의 굴레로 끌어들였다면 이 삶의 연장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고통받는 환자 역할만 하고 싶지 않다. 창문 너머로 흐릿한 새벽빛이 번질 때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가라앉았다. 더 이상 거짓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체념이자 해방. 병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을 속이는 버릇이었고 그 버릇을 끊는 일은 고통보다 명료했다. 그는 처음으로 완전히 들이쉰 숨을 끝까지 내보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그림자는 조금 옅어졌다. 그는 침대 옆에 꽃병을 바라봤다. 시들지 않는 조화였다. 거짓된 생명력. 그는 조용히 조화를 치워버렸다. 더 이상 거짓으로 꾸며낸 생명을 원치 않았다. 서류 처리 책상 위에서 미세한 종이 먼지를 일으켰다. 은호는 일정한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와 코드, 혈액형과 도장 틈새를 연결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기록은 안전함이 아니라 치밀한 연출의 냄새를 풍겼다. 반복되는 수치와 정교한 누락, 서로 다른 파일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우연은 결국 하나의 의도에 수렴했다. 문서 하단의 로그 타임스탬프가 그녀가 처음 고성이의 친절을 받은 날과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심장이 짧게 멎는 듯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우진 오빠를 위한 자원 확보. 나는 이 잔혹한 계획의 부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사랑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든 것은 오직 냉정한 계산이었다. 관찰은 배려로 가장하고 선별은 운명으로 연출되며 동의는 사랑으로 위장됐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종하기 위한 치밀한 설계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잉크가 남긴 비릿한 냄새는 오래된 피를 닮아 있었고 그 냄새가 오늘의 철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굳혔다. 이제 필요한 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확한 절차였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 이 펜으로 그녀는 죄책감의 굴레를 끊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서명할 것이다. 그녀는 서류를 깔끔하게 봉투에 넣고 봉투의 밀봉이 완벽한지 손끝으로 2번 확인했다. 좁은 방 안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공기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정순의 눈동자는 오래된 불신과 미련의 마지막 조각을 끌어안았고 고성이의 시선은 흔들림 없는 생존의 계산을 반사했다.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언어는 이미 각자의 진실을 보호하는 방패로만 쓰였다. 한 사람은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낸 시간을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의 이름으로 정당화된 통제를 신뢰했다. 고성이가 먼저 침묵을 깼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것이 최선입니다. 정수는 고성이의 그 최선이라는 단어를 찢어발기듯 차가운 시선으로 응수했다. 당신의 최선은 늘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지. 은호는 이제 당신의 그 최선을 거부할 거야. 그 말은 고성이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 고성이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 속에 처음 보는 균열이 섞여 있었다. 정수는 나지막이 말했다. 은호의 선택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이야. 당신은 그 선택을 막을 자격이 없어. 무너짐을 예감하는 사람만이 선택을 서두른다. 영란은 노트북 화면을 반사한 차가운 빛 속에서 송금 내역과 출입 기록, 익명 처리된 계정의 상호 연동을 차분히 매핑했다. 금액의 끝자리, 전송 시각의 규칙성, 목적지의 분산과 횟수 패턴이 하나의 루프를 이뤘다. 인간의 흔적을 지우려 만든 숫자들이 역설적으로 인간의 의도를 증언하고 있었다. 감정은 배제하고 사건을 구조로 환원하자 그림이 선명해졌다. 성재는 옆에서 영나가 추출한 데이터의 윤리적 문제를 점검했다. 이 기록은 어머니의 의도성을 명확히 증명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치부이기도 해. 폭로가 아닌 협상의 도구로 써야 해. 화면 한쪽에 표시된 별장의 좌표가 병원 데이터와 박자처럼 맞아떨어질 때 그녀는 메모를 덮고 심호흡을 했다.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지만 증명은 방어가 될 수 있다. 오늘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폭로가 아니라 정밀함이었다. 영란은 성재에게 최종 분석 파일을 보냈다. 이것이 우리가 깨야 할 완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죠. 그녀는 더 이상 고성이의 딸이 아닌 진실을 추적하는 협력자가 되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울 표면을 사선으로 가르며 흘렀다. 고성이는 정교하게 완성된 얼굴을 마주한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완벽은 방어이자 연극, 생존을 위한 의식처럼 반복됐다. 손끝으로 볼을 스치자 미세한 파우더가 묻어나왔고 그 가벼운 흔적이 오히려 진짜 얼굴처럼 느껴졌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늘 유효한 비밀번호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어는 문을 여는 대신 잠그는 장치가 됐다. 정순이 주제에 은호가 흔들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어. 우진이의 생명은 이 계획의 완벽함에 달려있어. 이 균열, 나는 이것을 즉시 봉합해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울 속 미세한 금이 빛을 따라 번졌다. 균열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무너짐을 예감하는 사람만이 선택을 서두른다. 그녀는 급하게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은호의 동선과 연락망을 재차 확인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탁자 위 봉투에서 꺼낸 철에서는 손끝에 차갑게 닿았다. 은호는 종이의 질감을 가늠하듯 엄지로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한 줄의 서명이 관계의 지형을 바꾸고 한 번의 결심이 오랜 죄책의 회로를 끊는다. 두려움은 있었으나 휘둘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서류에 눈을 고정한 채 자신이 무엇으로부터 물러나고 무엇을 위해 앞으로 가는지를 정리했다. 보호를 가장한 압박, 호의를 닮은 계산, 운명처럼 제시된 선택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 펜촉이 종이를 눌러 지나가며 잉크가 섬유 사이로 번질 때 심장의 고동이 잠시 고요해졌다. 은호는 서명된 철회서를 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세상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희생양이 아니에요. 그녀는 봉투를 닫자 방안 공기가 바뀌었다. 상실이 아니라 회복의 무게였다. 뒤돌아보지 않기. 그것이 오늘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첫 약속이었다. 그녀는 이 철회서를 들고 우진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할 것이다.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직접 전달하여 과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어둠이 가라앉은 서재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성재의 얼굴을 비췄다. 화면에는 적합성, 승인, 공여 같은 단어와 불편할 만큼 깔끔한 표들이 스크롤을 따라 움직였다. 효율은 윤리의 대역을 자처했고 책에는 동의의 흔적을 모두 양시간에 봉인했다. 그는 마우스를 멈춘 뒤 다시 올렸다. 한 줄의 기록이 뜻밖의 연결을 드러냈고 자신의 가족사가 시스템의 균열과 맞물려 돌아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 증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어머니를 세상 앞에 발가벗기는 것이다. 가족의 명예는? 그러나 이 침묵을 지킨다면 어머니의 악행은 끝나지 않는다. 침묵을 택하면 공범이 되고 움직이면 적이 된다. 나는 적이 되는 길을 택해야만 비로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숨을 고르고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복제했다. 은폐는 쉽고 책임은 무겁다. 그는 커서를 저장해 올렸다. 이제는 비용을 치르더라도 기록을 남겨야 했다. 이 파일은 고성희의 방패이자 동시에 아버지 박진석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는 파일을 인쇄하며 이 종이들이 가져올 가정의 파국을 예감했지만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